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으로 301페이지의 사전 결정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전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한번 살펴봅니다. 보통 얘는 2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우선 사전 결정은 정식 건축 허가 신청 전에 대지 소유자가 자기의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사항을 사전 결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1번입니다.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자는 허가권자이다. 2번 사전 결정 신청 사항에는 건축 허가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 포함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 결정 통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하기 앞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서 정식 건축 허가 신청 전에 대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크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절차입니다. 이런 사전 결정 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금 시간에 잠깐 확인하시고 4가지 법령의 인허가를 의지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전용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용 허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전용 허가 4가지 의제하며 이러한 4가지 의제 받은 사전 결정 통지 받게 되면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는다면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제되는 4가지 법령의 개발행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등, 산지 전용 허가 등 하천 전용 허가 포함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4번 교통 영향 평가 동시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 신고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 상실한다. 착공 신고가 아니라 건축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사전 결정 통지 받았을 때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기업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 그리고 니은 도시지역 안에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도시지역 안에 보전산지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보전 가치가 약한 산지입니다. 사전 결정 통지 받게 되면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 농림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로서 그곳의 보전 산지에 대해서는 사전 결정 통지 받더라도 산지 전용 허가가 따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얼 농지 전용 허가. 그래서 이것을 뺀 기역, 니은, 리얼이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되죠. 3번입니다. 갑은 A광역시 B구에 20층의 연면 작계가 5만 제곱미터인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보셨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아니죠. 규모 큰 거다, 작은 거다. 작은 것이죠.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B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큰 건축물을 특광히 건축하고자 한다면 특별시 광역시장에 건축 허가 받아야 되지만 작은 건축물은 구청장에게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옳은 질문입니다. 2번입니다. 갑이 건축 허가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m의 옹벽 축조하려면 공작물 축조 신고해야 한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이 공작물은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로서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되면 이러한 공작물은 종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받게 되면 2m 초과는 옹벽이라 할지라도 함께 축조할 수 있습니다. 따로
공장을 축소 신고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답 2번이죠. 3번입니다. 갑이 건축 허가 받은 이후 공사 시공자 변경하는 경우 B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사 시공자 변경 가로놓습니다.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건축 관계자가 변경되게 되면 변경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물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사 중에 건축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건축주 변경의 경우에도 명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사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으로 3번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이런 지문은 최근에 볼 수 없었던 지문인데 아마 종합문제 만들면서 과거에 나왔던 것들을 응용해서 지문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갑이 건축 허가 받은 경우에도 A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면 갑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착공 제한 2년,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옳은 질문입니다. 5번입니다. 공사 감지안이 필요하다 인정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여기 공사 감지자는 설계 도면대로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상세 시공 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큰 건축물, 이 정도 규모 큰 건축물이라면 상세 시공 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306페이지에 4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 허가 받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절차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건축주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고 건축 허가 신청해야 되며 이러한 신청 사항이 건축 법령에 적합하면 허가 처분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지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특별히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때에는 분양 사기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의 동의받아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고 허가 받은 이후에는 반대하는 지분 20%에 대해 매도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분양목조라는 공동체 건축주가 대지 사용권 확보한 경우 기역의 경우는 건축 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 건축 허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언물입니다.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분 변경하기 위해 집합 건물법에 따른 결의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래서 공용 변경과 관련된 결의에 관한 사항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D것입니다. 건축하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해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건축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라고 하면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더라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은 D것이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죠. 5번입니다. 구분 지상권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런 문제는 법령 개정되었을 때 신기하기 때문에 한번 내봤던 걸 겁니다. 또 나오긴 힘들 상황일 겁니다. 답은 4번 공연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십니다. 6번입니다. 건축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것은 건축 신고 대상이냐 허가 대상이냐 그것 구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번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 계단의 증설
1번은 허가 대상 대손에 해당된다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1단계와 관련되어서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지의 권리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되졌고 이제 2단계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시는데 우리가 늘상 공부하셨듯이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아야 됩니다. 다만 허가받아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는 때는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 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때에는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신고와 관련되어 기본형과 확장형을 구분하면서 개정되어 추가됐던 것을 각각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 대상이고 바닥 면적과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신고 대상이다. 그리고 관농차와 관련되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건축은 신고 대상인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제외한다. 그리고 높이 3m 이내 증축. 오리공장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은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수선과 관계된 사항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때에는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건물의 대수선이 신고 대상이면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의 대수는 허가 대상인데 그 허가 대상 중에 최근 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중에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대수선과 관련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6개 수선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우리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 보,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그리고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벽 수선하는 것, 주 계단 등을 수선하는 것, 이러한 6개는 신고하고 수선할 수 있는데 이 6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과 다가구 다세대계 경계벽 수선하는 것, 이 2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6개 수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얘는 수선이랄지라도 반드시 허가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둥 3개 수선하는 것 대수선이죠. 이러한 대수선을 작은 건물은 당연히 신고 대상이고 큰 건물인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에 기둥 3개 이상 수선하게 되면 원래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건축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연면적 150제곱미터 3층 건축물이라면 큰 건물입니다. 이 큰 건물에 피난 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수선행위라고 하면 신고할 수 있는데 증설은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으로서 규모 작죠. 신고 대상입니다. 3번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규모 큰 것입니다. 방화벽 수선. 이 큰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야 되는데 내력벽 벽면적 30m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보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수선하는 것, 주계단, 증틀입니까? 수선입니까? 수선하는 것. 이러한 6가지만큼은 신고하고 할 수 있죠. 방화벽 수선은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대순입니다. 4번입니다. 1층 바닥 면적 50, 2층 바닥 면적 30, 2층 건물의 신축. 연면적 합 1, 2층 다 합치면 100 안 되죠. 100 이하라고 하면 신고 대상이죠. 5번 바닥 면적 합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단층이라고 하면 1층입니다. 1층짜리 새로 신축하게 된다면 이때는 연면적 100 이하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아닌 거 찾으라고 하면 답을 1번으로 해주셔야 되죠. 7번 가설 건축물입니다. 여기 가설 건축물과 관련된 이런 형태는 좀 지엽적인 암기 형태 문제라 파악해 놓습니다. 답은 3번인데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축조 신고 대상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보시면 조립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의 연면적 20제곱미터인 것. 이걸 외워서 처리하자? 절대 하지 말자. 이런 거는 그냥 잘 찍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답을 그냥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설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만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잠깐 사용하는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가설 건축물은 허가받아 축조하는 가설 건축물과 신고 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군 계획설이나 그 예정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이라면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구두 수선점 설치되어 있는 것 보신 적 있다면 걔는 도시군 계획설에 만들어진 것으로 허가 대상이고요. 모델하우스나 아파트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현장 사무실이 있다면 걔는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설치하게 되는데, 이 허가 대상의 경우는 존속기간 3년 이내로 하고 도시군 계획서를 이용해 방해되지 않도록 층수를 제한합니다. 3층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신고 대상의 경우는 대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오직 존속기간 3년 이내로 합니다. 각각의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는데 허가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전에 연장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 대상의 경우는 7일 전에 연장 신고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절차와 관계된 사항 저렇게만 좀 가늠해 놓습니다. 8번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000제곱미터와 1%인데 답은 1번입니다. 이쪽은 좀 빈칸 채워넣기 형태의 문제로서 지엽적인 형태가 됩니다. 공사 착수하게 되면 공사 현장을 건축주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현장 관리가 좀 부족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치금을 예치하게 되면 행정 대집행에 따라 대신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치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이런 돈은 공공인,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것이죠. 만약 이런 예치금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예치한다, 그런 취지로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9번입니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축조하는 경우 모델하우스입니다.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과 관련된 축조에 관한 사항인데 이쪽은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 생각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 적용한다.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는 바로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죠. 그래서 모델하우스 만드는 경우에도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는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기억 맞습니다. 이번 존치기간은 분양 완료일까지이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죠. 그리고 디귿,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 공사감리자는 허가받아 건축공사하는 때 감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렸듯이 건축 허가받아 건축을 건축하거나 대손하게 되면 건축사에 의한 설계 도서와 공사 감리자를 필요로 합니다. 신고 대상의 경우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이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감리자 지정 더더구나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기업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이러한 규정은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도 적용하고 니은 디귿은 적용되는 사항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312페이지의 제5절 사용 승인 등기 축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의 사용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감리자에게 건축물 전체 사용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 승인 신청은 건축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건축주가 사용 승인 받은 경우에는 대지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가동 개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의지에 관한 사항으로 2번 옳습니다.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2단계로 구성되게 됩니다. 1단계는 건축주가 대지에 대한 권리 확보하고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런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을 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게 된다면 건축 허가와 관계된 사항을 주로 출제하고 건축 허가 신청에 있어서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묻게 됩니다. 착공과 관계된 사항은 착공 신고와 감리 그리고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 승인을 함께 보십니다. 만약 얘가 10년 만에 다시 출제하게 된다면 우선 사용 승인 대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건축 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 대선이 완료되면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설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설 예정지에 가설 건축물을 출조하는 때는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되고 도시군 계획설 아닌 곳에 가설 건축물을 출조하는 경우 그래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현장 사무소에 해당되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됩니다. 또는 모델하우스 설치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 신고 대상의 경우는 사용 승인 대상 아닙니다. 여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현장 사무실로 연상하시게 되면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되면 얘는 종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사 완료 시까지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주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얘는 따로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건축물을 건축 대손하는 경우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사용 승인 대상이지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사용 승인은 지금까지 건축 공사 한 자가 허가권자에게 공사 완료하면 사용 승인 신청하고 저 허가권자는 7일 이내 현장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7일은 허가권자 사용승인 위한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허가권자에게 주어지는 의무 기간입니다. 만약 이런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허가권자의 잘못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시 사용 승인에 관한 내용을 간혹 시험에 출제했었는데 여기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건축공사가 한겨울에 이루어지게 되면 조경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경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임시 사용 승인이라 하고 그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그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의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비교할 때 건축법의 하위법의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받거나 사용 승인 받은 때 함께 처리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이 의제 사항은 하위 법령에 대해서는 의제하지만 상위법에 대해서는 의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률은 헌법이고 그 다음의 법률이 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반적인 국가는 우리나라 같은 분단 국가 아닌 때에는 방제에 관한 법률이 넘버 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 건축법에 건축 허가 받거나 사용 승인 받은 때 소방 관련법에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은 국토가 워낙 좁다 보니 자동차가 많이 이용하게 되었을 때 주차장에 관한 문제가 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법에 관한 사항도 의제 처리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법령 그리고 건축법과 비교되어 특별법에 해당되는 주택법상의 인허가 의제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도 의제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시험에 주택법에 따른 사용공사 받았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은 가능한데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은 때 주택법에 사용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건축법은 건축물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법률인 반면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일반법의 인허가 의제로 특별법의 인허가 의제한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의제한다고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 놓습니다. 여기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가동 개시 신고, 얘는 사용 승인 받게 되면 의제 처리합니다. 여기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은 시설 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축물을 구성하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동 신고 의제에 대해서는 허용하게 됩니다. 답이 2번입니다. 3번입니다. 허가권자 법령에 정한 기간 바로 7일입니다. 사용 승인서 교부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죠. 사용 승인서의 교부를 하지 않는 것은 허가권자의 기초적 사유이기 때문에 건축물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입니다. 없다란 말이 나오게 되면 19은 틀린 지문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4번입니다. 건축의 사용 승인 신청 위에 공사 시공자 작성한 감리 중간 보고서와 공사 예정 도서 첨부해야 한다. 감리자 선정했을 때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게 됩니다. 중간 보고서나 예정 도서 이런 건 아닙니다. 5번입니다. 사용 승인서 교부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으며 여기 임시 사용 승인의 경우에도 건축주의 신청이 있는데 가능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년 이내로 합니다. 두 군데나 틀린 거 보니 직권이란 말과 2년 대신 1년으로 틀리게 지문 구성하고 보면 출제하신 분이 아주 친절하셨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 제6절 공개 공지부터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